6일부터 시작한 북한의 제7차 당대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촉구에 또 전 세계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하는 등 평화 공세까지 대담하게 펼치고 있는 북한의 속내를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김은광 NK지연대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두현 위원님께 먼저 네.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7만 2천자라는 데는 엄청난 양의 이야기를 하는데 네. 알맹이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선 총평을 좀 한번 해주시죠. 네, 거의 총결보고 총화가 1박 2일 동안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일단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당 대회라는 것이 전반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지 구체적인 청사진까지 완전히 이제 정리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당 대회 이후에 각종 계획들이 구체화가 될 거고요. 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새로운 것을 좀 기대했는데 그렇죠. 기존 것이 모자이크식으로 좀 짜집기 된 거에 불과하다는 얘기는 있는데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난 36년 동안 왜냐하면 이제 이 6차 당대 이후 36년이 경과가 됐으니까요. 그렇죠. 모든 과업들이라는 게 결국은 정치 군사 강국, 그다음에 과학 기술 강국, 그다음에 경제 강국, 그다음에 문명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노력이었고 이건 앞으로도 지속될 거다라는 비전을 얘기를 한 거고요. 예. 나름대로는 메시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엄중하고 복잡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동안의 과정이. 이걸 이뤄냈고 앞으로도 계속 이걸 이 심화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거다. 이런 메시지는 분명히 줬어요. 다만 이게 그동안 이제 김정은 직위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새로운 김정은식의 이념이 나올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전망, 네. 그다음에 구체적인 경제 이 발전 청사진 이런 거를 기대했던 분들한테는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예. 김은광 대표께 질문 드릴 것은 예. 어떻게 보면 이번에 나왔을 때 안경도 쓰고 양복도 입고 하는 것이 또 할아버지 따라하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비슷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완전히 할아버지 흉내내는 건 성공인 것 같아요. 네. 어찌 봐도 그 양복을 입은 모습, 뿔테안경, 책을 말좀 연설하는 모습까지 뒤뚱뒤뚱하는 이런 걸 다 아버지 흉내내는데 그 이 머릿속에는 나는 할아버지를 닮아야 산다. 이런 어떤 하나의 쇠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했는데 물론 따라하기를 했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네. 이 양장이라는 패션에는 또 남다른 상당히 고도의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 그것은 뭐냐면 이번 대회 자체는 자기들이 어떤 말로는 이건 승리자에 대해 결국은 분수령을 만드는 아주 큰 잔치나 같은 건데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상당히 여유롭고 또 그리고 좀 뭔가는 좀 화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겠죠. 전투복을 입고 긴장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 뭐냐면 핵 보유국이 됐다라고 하는 그 스스로 이 자인하는 이런 어떤 아주 엄숙한 순간들에서 여유와 배짱, 이 만만함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줌을 해가지고 네. 국제사회로 하여금 우리는 이전 핵을 완전히 가졌으니 더 우리는 이런 국가다라는 거 아주 실컷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예. 그런 어떤 뭔가 의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해 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사업 총화 보고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핵은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이 미국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네. 보신 것처럼 반공화국 체제 압살 책동 중지하라, 손 떼라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다음은 남한에 대해서는 우리 좀 서로 존중하고 통일 동반자 돼보자 이런 얘기도 하고.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북남 군사당국 사이의 대화 협상까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동안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크게 틀리지는 않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북한 같은 경우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을 해온 것이 결국 자기들이 핵 개발을 하게 된 이유가 이제 미국의 예. 이 대북 압살 책동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핵무장을 하게 됐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이 굉장히 나름으로서는 핵 보유국으로서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어 선택에 부심을 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총화 내용 안에 보면 시대가 바뀐 만큼 우리의 지위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위라는 건 핵 보유국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 바탕 위에서 이제는 미국과 거의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원래 표현은
과거에 지금까지 한 12년간 미국에 대한 표현 중에서는 굉장히 수위가 높아요. 뭐 변할 수 없는 원수라는 표현도 나왔고요, 미국에 대해서.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주한미군의 철수라든가 이런 문제를 언급한 것도 기존과는 오히려 이제 1980년대 초반의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 자체가 완전한 등동올리기라기보다는 네. 그동안 한번 이 북한의 미국에 대한 정책을 보면 말이 독하고 거세면 거셀수록 그 직후에 오히려 대화를 위한 물밑 접촉들이 시도가 되어 왔다는 걸 한번 그 관전 포인트로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예. 남북 대화 문제는 그동안 북한이 대화 안 하겠다 그런 적 없었습니다. 없었고 다만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제도 통일 포기해라. 만약에 그거 계속 추구하면 전쟁하자는 얘기나 다름 아니다. 그게 아니라면 대화의 장에 나오라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군사적 긴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군사회담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되고 결국 대화의 길은 열려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북한판 이 화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대화 안 하겠다 그런 적 없다. 근데 문제는 바로 그쪽에 있다. 네. 이런 이 논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와 크게 바뀐 부분은 없을 수 있지만 약간의 언어 수위, 언어 선택에서는 네네. 수위가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김은광 대표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북한은 지금 현재 자기들이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점을 완전히 판을 바꿨다라고 하는 생각들, 판을 바꾸려고 하는 의도로 보이거든요. 네. 우리 영어로 해야 한다, 게임을 체인지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전판 게임은 뭐냐? 전판의 핵 개발을 위주로 한 북핵 문제였어요. 그러나 이제 그건 지나갔고, 이제는 우리가 핵을 가졌으니 핵 보유국으로서의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우리 대우를 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핵을 쓰지 않도록 하겠으니 네. 그 사용에 관한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제부터 판을 만들어 가자는 거죠. 이런 것들이 소위 자기들이 말하는 이번 7차 대회가 북한 어떤 새로운 분수령이라고 하는 그 분수령이 아주 그거죠. 전판과 후판. 이렇게 해서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북핵에 대한 인식을 새로운 그 게임 차원에서 놀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우리 남한에 즉시 없이 남북 군사 당국자 회담을 여는 것도 네. 이전 우리가 핵 보유국이니 핵 보유국하고 비핵 남한하고 마주 앉아 보자. 그래서 좀 즐기자고 하는 거죠. 그때 혹여 우리 정부는 안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안 나가겠지만 혹여 전술적 전략적 문제 때문에 나갔다라고 하면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북핵 문제를 또 거론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북한이 뭔 소리야? 북핵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고 쓰겠냐 안 쓰겠냐 이런 문제만 남았지. 그거 하려면 하지 말자. 네. 해가지고 아주 능멸하고 도도한 자기들의 어떤 그것을 좀 즐기는 그런 장으로 만들보자는 아주 너무나도 그 조소와 이런 기만에 찬 그런 권고라고 이제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보고에도 자세히 나와있지만은 북한이 조국 통일의 어떤 전략이라고 밝힌데 그 네. 전략이 뭐냐면 문구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이 통일 전략은 주체적 통일 전략입니다. 주체적 통일 전략, 조국 통일 전략인데 주체는 뭐입니까? 주체 사상으로 남쪽을 다 병탄하겠다고 하는 그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북한 주민들이 우리는 앞으로 어떤 길로 나가야 잘 살 수 있지? 사회주의 나가느냐? 아니면 좀 더 중국 같은 길로 나가느냐? 이걸 사실 목마르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전혀 용수부동, 미동의 변화도 없이 그냥 자기 독재 체계를 강화하고 그리고 자기가 영구 집권하고 이런 쪽으로만 그 모든 걸 내놨으니 참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이게 속상할까. 저도 이제 너무 안타깝습니다. 차 의원님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에 우리는 핵 갖고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네네.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좀 미국과 함께 과거 같으면 우리 대등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네네. 미국과의 대화보다는 우리 이제 미국하고는 얘기할 필요 없어라는 식의 느낌이 좀 더 많이 나온단 말이죠. 네네. 여긴 왜 있습니까? 이런 이유는? 대체적으로 이제 밀리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이 당대회에서의 총화라는 것이요. 네. 사실은 대회용 못지않게 대내적인 북한 주민들한테 하는 메시지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보유국이기 때문에 꿀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꿀릴 미국한테? 이유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원수라는 얘기도 나온 거고 철수하라는 얘기도 나온 거고요. 다만 이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이 부분이에요. 총화보고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핵 보유 얘기도 집중적으로 나왔고 아까 말씀하신 경제 건설과 핵 무장 건설에
경제발전과 핵무장 건설의 병진 노선을 항구적 전략 노선으로 틀어지고란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이 항구적 핵보유라는 표현도 나왔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이 얘기 무슨 앞에 전제가 있어요. 앞에 전제가 그 핵 위협이 지속되는 한이거든요. 결국은 미국에 대해서 얘기한 건 이제 핵 보유국 대 핵 보유국으로서 네. 한번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보자 그러고 라는 얘기고 이게 재미있는 게요. 그 다음 표현이 뭐냐면 항구적 핵 보유 그러니까 그 이 항구적 전략 노선이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표현이 네. 비록 과거에 우리한테 적대적인 국가라도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인 태도로 나오면 얼마든지 우호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이거는 사실은 이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 이 총화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건 나름대로 메시지를 좀 또 던진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은 유화 제스처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걸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보면.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판을 동시에 만들어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다시 말해서 어느 한쪽으로 전략적으로 기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현 상태로는 핵 포기할 의지가 없다라는 없지만, 걸 보여주고, 네, 네. 그러나 우리한테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에 대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거기 대화에 응할 자세가 있다. 두 가지를 다 이제 판을 깔아놓은 거죠. 예.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유화 제스처를 내밀 것이냐 아직은 좀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그렇다고 북한의 우호적인 나라가 현재는 또 중국하고 러시아인데 이번에도 많이 초청이 안 된 걸로 보이죠? 예, 그렇죠. 어떤 네. 애빈도 없이 쥐들만이 어떤 대관식 내지는 잔치를 했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북한이 그 총화 보고의 어떤 전체 5가지 체계인데 4번째 체계에서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이렇게 이제 써놓고 제목 달아놓고 거기에서 과거에 하던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뭐 친선, 우호, 선림 관계를 기준히 여기고 평화의 애호적이고. 근데 이번에는 그 자주화라고 하는 것은 네. 결국은 뭐 지금 어떤 반미적 정서 그리고 서방 세계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것들이 쇄도시켜서 전 세계가 뭐 자기들처럼 뭐 서방에 강경하게 맞서고 자기 이권을 찾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걸 내놓죠. 상투적으로 북한은 항상 그럽니다.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고 우리하고 친선적으로 대하는 나라들하고는 우리는 변함없이 계속 뭐 문을 열고 친선하겠다 이런 말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뭐 그런 어떤 미사력은 미사력이고 제일 네. 중요한 것은 핵 문제에 있어서 가장 우려하는 핵 문제에서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느냐, 예, 그런 어떤 발언이 있느냐 그러는데 전혀 없습니다. 비핵화를 논하면서도 또 NPT라든지 여기에 탈퇴했던 걸 다시 가입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도 없고 물론 그거에 대해서는 비핵 확산조약의 뭐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 하지만 그건 뒤집어 보면 뭐냐면 우리 핵 보유국이 됐으니 우리 스스로는 가입하지 않겠다. 너희들 모실라 오라고. 그러면 내가 생각해 볼게 그 정도거든요. 그리고 IAEA 사찰에 대한 부분도 없고 앞으로 핵실험을 영원히 안 하겠다라는 부분도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사진 속으로만 보여준 그런 핵 보유국, 사진 핵 보유국의 어떤 그 장기를 부리려고 하는 그런 경거망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차 의원님, 그렇다면 이제 이 당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네.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이 뭐 핵실험을 다시 한번 할 것이다. 아니면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그것이 없이 지나가고 있단 말이죠. 네네.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 부분이 우선 핵실험이나 더 이상의 도발은 당분 없을 것인지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시는지. 일단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구분해야 되는 것이요. 네. 당대회 총화 보고하고 대외적으로 나가는 메시지하고는 채널이 틀려요. 그러니까 당대회 총화 보고는 그동안 당이 이룩해온 업적에 대한 결산을 하고 네. 미래 비전 정도를 특히 대내용으로 제시하는 부분들입니다. 대외용으로 어떤 메시지가 필요하다면 외무성 대변인 담화라든가 아니면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차후에 나오게 될 것이고요. 북한도 지금 고민이 되는 것은 네. 5차 핵실험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축포라고 그동안 앞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축포는 쏠 만큼 쐈어요. 예. 왜냐하면 스스로 이제 수소탄 실험까지 했다라고 했고 광명성 사호가 궤도에 올라갔고 그게 우주과학 기술을 보여줬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용으로 쏘는 게 아니라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면 증강된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문제는 핵실험장의 풍계리는 지하시설이에요. 거기서는 핵탄두 폭발 실험을 했는지 그냥 일반 핵폭발을 했는지 알 수도 없고요. 거기서 과도하게 큰 핵폭발을 시연을 하게 되면은요. 네. 인접적인 중국에까지 피해가 오게 되기 때문에 또 한 번 북중 관계가 악화될 수가 있고
잘못하면 풍계리 무너집니다. 다시 지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기존에 이 얘기되는 게 핵무기로 치면 한 6킬로톤이라고 한 10킬로톤 보여줘봐야 달라질 건 없어요. 아마 김정은이 바보가 아니라면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한 번 더 하면 제재는 더 강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 자체도 지금 분명히 대화를 이제 한번 또 어떤 쪽의 채널인데 던져놓고 고민을 할 거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시원치 않다라고 특히 6월 이후에 시원치 않다고 생각되면 또 한번 감행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지금 감행을 해야 될 거냐 말 거에 대해서는 평양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